자, 76페이지에 24번 삼각근이에요. 신용어로는 어깨 세모근입니다. 어깨에 세모처럼 생겼죠. 그래서 삼각근이라 부르고 피시전기와 신경집의 기능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잘 올려놨어요. 그래서 76페이지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앞에 X표가 있고 뒤에 X표가 있다. 그죠? 삼각근 전부와 후부에만 드릴 포인트가 생기고 중부에는 그림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팔을 쓰면 앞으로 많이 쓰고 그죠? 뒤로 쓰고 옆으로 들어올리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괜히 물 먹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들어서 앞으로 오죠. 뒤로 가도 돼요?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율적인 일은 그냥 앞뒤로만 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삼각근 전부와 후부만 문제가 되지 중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노가다를 뛴다고 일을 하는데 여기 어깨에 들쳐매는 이런 스타일들은 어때요? 그런 일을 하는 부류들은 어떻겠습니까? 중부도 발달이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트리포인트가 중부는 없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부의 통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이 오면 또 중부도 트리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림에 C의 그림에 보면 전부는 위에 중간에서 위에 3개가 있고 C 그리면 밑에 2개가 있다. 그죠? 중간에서 밑에. 그래서 위에 쪽에 생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간 위에서부터 그 위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삼각근이라는 것은 90도에서 힘을 발휘하죠. 90도 전까지는 다른 근육이 힘을 써. 그래서 어때요? 하부 쪽에는 트리포인트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중부 90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해갖고 요 위로 올라갈 때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생겨. 근데 반대로 후부로 올릴 때는 어때요? 우리가 90도 이상 올릴 일이 거의 없죠. 올려봤자 30도에서 60도겠죠. 그죠? 그럼 어디요? 중간에서 밑에 부위가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알고 포인트로 외우면 쉽겠죠? 당연하니까. 근데 이유도 없이 무식하게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어떻겠어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나중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가지고 환자 치료할 때 환자가 뭐라 그러면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메모리를 암기식으로 외워둔 사람은 어때요? 뭐라 그러면 뭐였더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죠? 이름이나 뭐는 생각이 안 나도 그래서 그랬다 했지라는 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용어나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서 용어를 어때요? 나중에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거기 부위라고만 이미지만 떠오르면 되죠. 하지만 학생들 어때요? 심을 치고 글을 찍어야 되니까 단어를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외워놓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암기머리도 중요한 거고 암기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반대로 암기만 하고 이해를 안 하면 어때요? 기존의 책에 있는 내용만 외울 줄 알고 창의적인 머리 놓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겠죠. 뭔가 외우기만 하고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암기머리만 있는 것은 안 좋아요. 무조건 이해를 먼저 하려고 하고 암기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자, 76페이지 A 그림 보면 전면에 생긴 통증은 어때요? 어깨 앞쪽이 아프면서 빨간 쪽으로 색칠이 지는 게 팔꿈치 위에까지 통증이 내려갔죠. 그리고 B 그림에 보면 어깨, 날개뼈 쪽으로 통증이 오면서 삼각근 후부에 특히 외척두, 장두 쪽은 아니죠. 안쪽은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통증이 팔꿈치 위에까지 내려간다 그죠. 말풍선에는 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방사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가장 자주 TP가 발생하는 근육으로 초기에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만큼 이 근육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통증을 너무 자주 느껴갖고 스톱을 시켜버리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겠죠? 그래서 삼각근은 좀 잘 견뎌요. 그래서 별명도 이름을 지어놓기를 마당새 근육이라고 그래요. 마당새 근육. 마당새는 어때요? 365일 가장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별명 정책을 이제 마당새 근육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때 모든 방향과 관련되고 삼각근이 도와줘야지만 속에 있는 근육이든 다른 근육들이 어때요? 손상이 적게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전부섬유와 중부섬유의 발통점들은 근 자체 통증을 방사한다라고 됐죠. 중부가 아니고 후부겠죠. 후부. 다시 적으세요. 후부. 그리고 책에 오타라든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이제 수정해갖고 낼 때는 그런 것도 다 수정해서 좀 하시게. 자, 77페이지의 정상을 봅니다. 3번 정상 가운데 있어요. 1번 삼각근 자체의 근육통이 주로 나타나고 경관절을 사용할 때 뻐근한 통증과 함께 근피로가 심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한 통증이 있고 근육 내에 남아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근육만 있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근육만 보였다면 그냥 아프면 아픈 데만 만져주면 다 나으니까. 하지만 몸이 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몇 개가 안 돼요. 10개 중에 1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몸이 그냥 아프면 아픈 데만 만져 풀린다 그러면 그냥 잘 주무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잘 만져주는 사람만. 공부는 필요 없고. 몸이 타고난 사람들만 있으면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론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하면서 실기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 보면 팔을 수평 위치로 들어올리는 것이 힘들고 유지하고 있지를 못한다. 앞쪽으로 내가 들어올리는 게 수평이 힘들면 전삼각근, 옆쪽으로 들리는 게 힘들면 중삼각근, 뒤쪽으로 들어올리는 게 힘들면 후부죠.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올릴 때 이렇게 들어올리면 또 전부섬유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중부섬유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후부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올리면 후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올리면 전부가 되고, 중부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올리면 전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때요? 중부가 가장 힘이 없죠. 그래서 중부 운동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매뉴얼 테크닉을 하더라도 나의 삼각근이 발달되어 있으면 어때요? 매뉴얼 테크닉 할 때 팔을 많이 쓰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술이나 뭐 이런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가장 쉬운 헬스를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하고 다치지 않으면서 내 몸을 단련해 갈 수 있는 거. 하되 부분적으로도 하고 나중에 어때요? 유산소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횡격막도 발달시키고 나중에 끝과 속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힘을 분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힘만 쓰지 말고 코어 머슬과 함께 호흡과 함께 끝으로 뿜어내는 힘을 터득해야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초기 손상에는 통증을 거의 못 느껴.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줄 몰라. 그런데 통증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벌써 초기가 아니고 중간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결근, 오십견이죠. 이 경우에도 삼각근 전체 섬유가 경직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삼각근도 이제 오십견에 관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삼각근이 고장나면 오십견으로도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근이 살아있으면, 고장이 잘 안 나 있으면 오십견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근 운동만 열심히 해도 오십견은 안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촉진에 의하여 심한 압통이 나타난다. 촉진, 누르면 아파요. 이 부위는 누르면 아픈 근육입니다. 그리고 특히 후부섬유는 신경통 증상이 동반하고 신경통. 주로 어떤 신경이 많이 눌리겠어요? 애가신경이 가장 관련이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요골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골신경에도. 내일 특강할 때 통증의 원인이나 방사통이 왜 그렇게 퍼지는지에 대한 근거 중심의 강의를 한댔죠. 근신경 통증 조절학기에 지금 수업이 1강이고 기초 수업이에요. 기초 2강, 3강, 4강이 있는데 4강이 이제 심화 과정, 2강이 중급, 3강이 고급, 4강이 심화 과정인데 심화 과정에 이제 이 부분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이게 통증이 이렇게 여기만 아파야 되는 거는 애가신경이겠죠. 애가신경이 삼각을 지배하니까 이쪽 부의 감각과 같이 통증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팔 밑으로 퍼지는 걸 설명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요골신경이 금방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여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요골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진 않기 때문에 손끝까지는 가지 않고 엘보 위에까지 통증을 주는 거예요. 엘보 위에까지만.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다 밝혀냈는데 그 이유를 알면 어떻겠어요? 치료가 좀 더 깊어지고 수준이 어때요?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트리거 포인트의 방사통이 왜 그렇게 퍼지는지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없죠. 부분적으로 몇 가지는 밝혀져 있는데 지금 안 밝혀지거나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총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해갖고 정리가 됐습니다. 근육과를 지금 공부한 지가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죠. 1세대 다음에 두 번째 세대에서는
저희 같은 이 근육학을 깊이 파는 학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신생학회가 이제 엄청 많죠.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더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근육학을 공부하고 전체적인 수준이 지금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배우는 근육학 교실이 좀 역사가 가장 깊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렇게 좀 활성화되게 만든 이 뿌리라 보시면 될 거예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좀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현재 근육학 출신으로서 지금 전국에 뻗어나가가지고 뭐 학회를 만들든 강의를 하든 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육학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근육학 출신입니다. 근육학 출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근육학 강의를 초반에 몇 명 없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생겼지만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근육학이 발전됐다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저희 학교에 이제 제 스승님이기도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이렇게 퍼뜨렸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벌써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할 거고 일반 국민들까지 퍼진다면 상당히 나라 전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통증의 원인 발생의 요인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4번 돼 있다, 그죠? 첫 번째 전부 섬유는 순간적인 강력한 외상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긴장이 진행되기도 한다 라고 돼 있죠. 강력하게 뭔가 이게 부딪혔을 때 아니면 뭔가 맞았을 때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이런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긴장을 주는 만성적인 가부화, 그때 근피로와 함께 서서히 손상을 받는다 라고 돼 있죠.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상당히 안 좋겠죠. 근데 그게 직업이라면 나중에 상하권은 고장이 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근육이라는 건 운동을 하면 또 통증이 사라져요. 열이 나고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면서 통증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몸이 부등해요. 그리고 노가다를 뛰거나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 안 하는 날이 힘들어요. 주로 어떤 날이 제일 힘들겠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 거의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외에 일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일하기가 힘들어. 그날은 일을 하니까 어때요? 비가 와서 더 저급이라서 또 몸도 찌뿌둥하지만 근육적인 문제 때문에 어때요? 몸이 쑤시겠죠. 그럼 비 오는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술 먹는 날. 술 먹으면 뭐가 좋죠? 몸에 열이 나면서 근육통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죠. 그리고 술에 약간 마취적인 기운이 어때요? 통증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항상 술이 절로 생각나고 술을 먹으면 편안하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다가 또 그 다음날 일하면서 또 근육이 조금씩 또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골병이 들겠죠. 근육의 질환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만성적으로 쌓여서 나이가 들면 병이 깊어지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운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운동하던 사람들은 습관들이 몸을 푸는 것보다는 단련하는 것만 많이 했어요. 이완과 뭉쳐있는 걸 푼다는 것보다는 무조건 반복 연습 많이 해서 단련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쪽이 수명이 좀 짧아요. 운동의 수명, 직업으로 따지면 선수 생활이 짧고 그 다음에 말년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운동하는 계열도 이 근육학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전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한 5년, 10년 안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디 단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계가 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수치료의 시대가 지금 와있다 했다, 그죠? 각각의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만 또 가르치지 않죠. 지금 이거를 볼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또 공부를 할 거고 각각의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뭐 물리치료만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근육은 제가 말하듯이 온 국민이 공부해도 되는 그냥 기본적인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더 수준이 높은 뭐 의료 쪽에 있으면 의료에 더 적합하게끔 공부를 깊이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이면 운동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공부하는 거고, 각각의 직업에 맞게끔 그죠? 원하는 만큼 공부의 깊이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몸이 아프다 보면 어때요? 치료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공부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 그런 분들이 올 걸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우연히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힘을 쓸 경우에 근막 손상이 나타난 후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때요? 만성적인 경직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뭔가 했는데 아팠다 그러면 풀어야 돼.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육적인 질환은 가만히 둔다고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근육의 손상이 한번 왔다면 상처가 났으면 미세하게 찢어졌다 이러면 어때요? 한 3일 정도 지난 뒤에 상처가 아문 뒤에 푸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 상처가 났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걸 풀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 비었는데 이걸 내가 계속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겠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3일이 지난 뒤에 상처의 그 회복이 다 되고 나면 그 뒤에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쉬운 예로 우리가 발목을 뺐다. 상처가 난 거죠. 안에 미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염자락 하잖아요. 염자. 미세하게 찢어져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염자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3일 동안은 라이스 그래가지고 4가지의 행위를 하죠. R이 뭐죠? 라이스의 R. 휴식. 쉬어줘야 돼요. 왜 쉬어줘야 되죠? 움직이면 힘을 쓰면 찢어지니까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I는 뭐죠? 쉬면서 차가운 걸 대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뜨거운 걸 대게 되면 어때요? 팽창하면서 늘어나서 뭔가가 찢어진 거에서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더 띵띵 부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멍이 더 들 수도 있겠죠. 모세혈관이 터졌으면 멍이 들고, 붓는 거는 뭐죠? 인파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인파가 터졌거나 모세혈관이 터졌을 때 붓거나 멍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물 대서 어때요? 조직을 수축시켜서 새어나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리고 염증의 3대 요소가 뭐죠?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빨개지고, 그죠? 그래서 이 3대 요소 중에서 열이 나는 걸 또 식혀줘야 빨리 회복이 되죠. 그래서 좀 차가운 걸 데워줘서 아이스팩은 언제까지 되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되면 좋을까요? 아니죠? 열이 났으니까 되면 처음에 시원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차가워지죠. 차갑다 느끼면 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열이 나면 어때요?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라이스의 또 다음 뭐죠? 엘리베이션이죠. 엘리베이션. 그게 뭐죠? 심장보다 높이는 거. 그래야 부어 있는 것이 저절로 내려오겠죠. 요런 행위들. 그리고 압박이라는 부분으로 좀 짜매줘가지고 새어나오는 걸 묶어줘야겠죠. 그죠? 우리가 상처만 밴드 붙이듯이 그렇게 하고 4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육 같은 경우도 근육통 경우에 되면 이제 차가운 걸 대줘야 돼. 야구 선수로 야구 다 던지고 나면 어때요? 들어오면 차가운 거 대주는 거 봤어요? 차가운 거 대주고 마는 것도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차가운 걸로 좀 이렇게 해주고 3일 정도 아물 수 있게끔 잘 아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위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상처가 아물고 나면 치료적인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염자와 뭐 허리에 담이 걸렸네, 발목이 뼈네, 디스크의 염증이 심해졌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행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상처에 염증이 깔아앉고 나면 그 뒤에 치료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걸 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후보섬유가 나오죠. 후보섬유. 근육주사를 맞은 후에 손상이 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근육주사를 맞으면 어때요? 주사바늘이 커팅이 되어 있죠. 그러면 뾰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잘라버리고 지나가죠. 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뿔 모양으로 뾰족하죠. 그래서 어때요? 삐집고 들어가는 원리라면 주사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주사 커팅 반이 근육의 결반이면 손상이 적겠죠. 근데 근육의 결에 크로스로 만약에 자르고 들어갔다면 어때요? 근육의 맥가닥이 두둑하고 다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신경 써주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이 이 내용을 보고 만약 주사를 놓을 때 커팅된 거를 좀 보고 이렇게 놔준다면 훨씬 더 이제 근육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지금 시대가 발전한다면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수업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육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당뇨가 있다. 어떻게 했어요? 주사로 찌르는 시대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병원을 자주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엉덩이 주사를 자주 맞는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엉덩이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가 저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무리한 운동의 결과로 근피로와 함께 손상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 그래서 무리한 운동 후에는 3일 정도 휴식 후에 또 좀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 같은 부위를 운동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4일 4개 부위로 나눠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2개는 안 좋죠. 상체 하체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다시 상체할 때 3일째죠. 회복이 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3일도 어때요? 적당하다 할 수 있지만 근육을 좀 더 풀어주고 하면 더 좋은데 3일 뒤에 상체가 아문 뒤에 바로 또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건강 개념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대회를 나갈 때는 어때요?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을 맞추는 지름길이 대회를 나가는 게 돼. 참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무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대회를 출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몸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게 내가 좋아지려면 대회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이제 건강을 맞게끔 해부생리학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켜가면서 건강과 관련돼갖고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 건강하게 운동시키는 트레이너들이 앞으로 뜹니다. 그냥 몸짱 만들고 살 빼는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순환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해부생리학적으로 좋고 맞는 운동인지를 찾는 그리고 찾아서 그렇게 해주는 트레이너들이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트레이너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트레이너들이 전국에 좀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유명한 분들로 앞으로 계속 또 오를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표가 납니다. 그런 분들이. 저번에 상해 해부학 실습 갔을 때 운동하는 트레이너분이 한 분 따라온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순환과 관련돼 가지고 몸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리가 멈춘 여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동하니까 생리가 다시 터지고 몸에 어떻게 보면 생리도 자궁이 된 장기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난 거죠. 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순환이 다시 되니까 장기의 기능이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제 쪽으로 이제 운동이 다시 발전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운동이 정립이 되면 상당히 운동이 건강한 쪽으로 운동을 하면 나이 스스로 안 아프고 골병도 안 드는 쪽으로 발전해갔죠.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들이 아마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자, 삼각근도 여기까지 할게요.